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조금 느린데 기다려봐요. 자, 지도를 크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데는 들이 많잖아요. 딱 네. 봐도 그죠? 네. 들이 네. 많은데 이쪽은 다 깎아지르는 산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울산을 한번 볼게요. 울산은 그 바닷가 앞에 접해 있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 산으로 쌓여 있죠. 이렇게 땅이 좁아. 그러네요. 더 자세히 보시면 집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집이 빼곡히 들어차 있잖아요. 여기. 북쪽에는 땅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죠? 여기 공항이 있어갖고 또 멋져요. 아.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닷가에 여기 보면은 이제 보실까요? 자,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산업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25%, 나머지 제조업이 75%거든요. 그럼 그거를 막 찾아서 막 뒤져. 막 대기업이 몇 개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 지도 보면 다 나와. 여기 보시면 요만큼은 다 집이죠. 네. 집 있는 땅. 그 요만큼이 다 공장이에요. 아, 여기 밑에까지? 봐봐. 공장 지붕은 파란색이잖아. 그리고 대기업은 특징이 있어요. 지붕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요. 그때 한번 말씀하셨죠. 달나라에서 보이죠? 현다이라고. 현다이. 보시나요? 야. 현다이. 네, 현다이. 좀 크게 보여요. 유튜브니까 좀 크게 핸드폰을 보실 거니까. 현대자동차 주라고 써 있잖아.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랙이 있네. 자동차구나.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여기가 태화강이에요. 태화강 밑으로 옆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동구로 가볼게요. 동구. 동쪽이니까 동구겠죠. 네. 여기는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산에 깎아지르는 산 비탈에 이제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주거지는 분명히 이 공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거야, 아마. 근데 여기는 공장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잖아, 녹색. 녹색? 그 쇠에 끼는 녹, 철에 생기는 녹이잖아요, 녹색. 녹색이잖아요. 철을 많이 쓴다는 거야. 여기 자세히 보면은 조선소야, 배잖아, 배. 우리 그 산업 중에 철을 제일 많이 쓰는 게 건설업, 배. 그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이거든요. 이게 딱 이런 녹색이다. 이게 그러면 이제 철을 많이 쓴다는 거죠. 여기는 조선소가 있네요. 와, 대박. 그리고 여기 이제 막 배후 주거지가 있고, 아침 되면 오토바이 타고 아저씨들이 하이퍼 딱 쓰고, 베트남.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자동차고, 여기는 조선이야. 여기는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또 파릇파릇하잖아요. 주택은 아닌 것 같잖아. 보세요. 이 동글동글한 게 많죠? 뭐죠? 이 동글동글한 게 많죠? 여기 보시면, 그죠? 네. 원뿔 모양은 그 원기둥 모양은 액체를 저장할 때 가장 효율적인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직각으로 해놓으면 모서리에 압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터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동그랗게 해야지 압이 균일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담수 시설이나 원유 시설이에요. 여기는 정유화학 공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배가 와가지고 보통 3개월치를 저장을 합니다. 원유 수급이 항상 저쪽이 시끄럽잖아. 저기 중동이. 그래서 3개월치를 저장한단 말이야. 유조선이 배가 싣고 와가지고 스테이션에서 빨대를 딱 꽂아, 여기다가. 빨대를 딱 연결하면 빨대를 쪽 빨아가지고 여기다가 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스테이션에 딱 오면은 빨대를 쪽 빨아가지고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럼 이 저장해놨다가 이거를 이제 가공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갑자기 확 올라. 그러면 떼돈을 버는 거죠, 정유회사가. 3개월 전에는 50불이었는데 이제 확 올라가 100불이야. 근데 우리는 3개월 전에 저장했던 걸 지금 쓰잖아. 50불에 사와가지고 100불 가격으로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정유회사는 유가가 갑자기 확 급등할 때 떼돈을 번다. 반대로 유가가 갑자기 급락하면 100불에 사온 거를 30불에 팔아야 돼. 그럼 또 망조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잘 알면 그 정유주로 돈을 많이 떼돈을 벌 수 있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알면 재밌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런 동글동글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요? 엄청 많죠. 밑에 끝도 없이 많아요. 보세요. 와. 끝도 없이 많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순강에 이제 정유 관련 시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석유공사가요, 울산에 있어요. 울산이 더 많아요.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게 뭐냐면, 이만큼이 전부 다 공장이고, 사람 사는 땅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울산은 제조업 비중이 75%인 거지.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부산은 내려가면 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산은 왜 집이 비싸? 울산은 돈도 많이 버는데 부산은 공장도 없는데 왜 비쌀까? 그거는 이제 2차 산업이 주일 때 얘기고 지금은 3차 산업의 시대잖아요. 서비스업은 뭐야? 서비스업은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서비스업이죠. 머리를 깎아준다거나, 네. 식당을 한다거나,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서비스업이 더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가 이제 돈이 많은 거야. 제일 최악은 들이 많고 공장은 별로 없고 사람 조금밖에 안 사는데. 전라. 또는 그 산골에 강원도.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데. 두메산골. 그래. 뭐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힘든 거죠. 이렇게 일단 지금은 그래서 제조업 이런 거 볼게요. 제조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가 많은 데가 소득이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구 가지고 투자해야 될 타겟을 정합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인 도시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파트를 지어도 아파트 가격을 받쳐줄 만한 그 소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유효 수요는 인구가 많은 데 있다. 그래서 소도시는 안 간다라는 거죠. 소도시는요, 사긴 좋아요. 가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집을 사고 있지? 서울놈이야? 아, 잘 몰라서 그래. 호구들이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이니까 돈을 잘 벌잖아요. 제조업이 돈을 잘 벌었잖아요. 근데 소득은 높은데 보세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산하고 강하고 이렇게 다 꽉 짜여 있고 빈 땅이 있냐고 이게 자세히 찾아봐. 빈 땅이 있냐고.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많고 소득은 높은데 땅은 좁아. 집값은 올라.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축도 신축이지만 외곽에 신축도 짓긴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왜? 기존에 살던 데를 다시 갈아엎는 게 좋은 거니까. 소득이 많잖아.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동쪽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쪽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그쪽 출신이 아니라 그쪽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땅은 좋고 소득은 높은데 인구는 많고 이러니까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집값이 비싸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동쪽에 인구도 많고 집값이 비싼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5만이거든요. 네. 진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대박 노블랜드인데 7억 초반 찍고 지금 6억까지 내려왔어요. 6억 초반이에요. 35만인데 근데 전주 같은 데는 65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에코시티에 있는 아파트. 거기가 진주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동쪽에 있는 도시들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 비싼 집을 지어도 받쳐줄 수요가 있는 거야. 근데 서쪽은 어떻게 되냐면 집이 비싸지면 집을 막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동쪽은 땅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땅을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볼게요. 여기가 전주예요. 전주는 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동고서주예요. 동쪽에도 뭐예요? 산이에요. 서쪽은 어때요? 들이죠. 도시는 처음에 산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왜 3m?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강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하산개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요. 하산개수는 뭐냐면, 하산개수. 물이 제일 많을 때랑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우리는 우기가 있잖아. 장마철이라고. 우기 때, 수량이 제일 많을 때 강의 물량이랑, 건기 때, 비가 제일 조금 올 때, 제일 그 강의 수위가 낮을 때 유량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나일강, 우리가 아는 세계 4대강, 5대강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4에서 10 사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안 올 때보다 한 10배 정도 수량이 많은 거죠. 엄청나죠. 한강은 399. 그 정도밖에 안 돼. 399. 나일강 이런 거 잽도 안 돼. 우리한테. 나일강은 10배인데. 뭐 이렇게 우리한테 비하면 30배에서 10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항상 강은 넘치고 겨울이 되면 바짝 마르는 거예요. 땅도 좁아 죽겠는데. 그렇지. 자연 환경도 빡셉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들이 얼마나 넓습니까? 만석군 엄청 많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보면 강이 있잖아요. 서쪽의 강들은 요렇게 시작해갖고요. 북쪽으로 흘러요. 그리고 북쪽에서 합류해가지고 큰 강이 서쪽 바다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 대전도 갑천. 사람들 잘 모르는데 갑천은 거꾸로 흐르잖아. 북쪽으로 흐르는데 사람들 잘 모르고. 북쪽으로 금강이랑 합쳐져 그렇죠. 서쪽으로 나가잖아요. 똑같은 구조라는 거야. 여기가.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여기에 있는 산에서 모인 모든 물들이 다 이 강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여기 강이 범람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면 직주근접이라고 논 옆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맨날 이제 넘치는 거죠. 비만 오면 그냥 지붕 날아가고 떠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애갓집이 그래요, 외갓집이. 집이 막 통으로 날아가고. 우리 애갓집이 그래서.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비가 왔는데 다 가족들 피난 갔는데 할아버지가 안 가시니까 장손이라고 옆에서 큰아버지가 지켰대. 근데 진짜 장롱 위에 올라가는데 물이 여기까지 찼더래. 그러고 빠졌대요. 뭐 그 정도로 직주 근접하면 안 되는 거지. 집을 잘 못 지은 거지. 그래서 요런데 논 옆에 살고 있으면 항상 장기기 때문에 어디 사냐면 우리나라는 구릉지에 살아요. 논밭 있는데 낮은 저지대하고 산 높은 산하고 중간 정도의 구릉지. 그러니까 요런 데죠.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산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다 한번 가거든. 네. 그럼 여기 산중턱에 이게 평평한 땅 있잖아요. 네. 요런 데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만석군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인들이랑 노비들이 일 잘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문 열고 딱 나와서
내 너른들을 쫙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산이죠. 길은 산이 있죠. 네. 앞에 딱 보면 이제 논농사를 지으니까 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임수. 그래서 배산 임수 풍수지리서는 풍수지리는 뭐냐면 농사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배산 임수라 그러는 거고 명당이라 그러는 거죠. 왜? 뒤로는 산이 있어갖고 비가 와도 안 잠기고 위에서 쫙 그 감시하기도 좋고 그 강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덜도 넓어야 되고 앞에는 그게 남쪽으로는 이게 막 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애들도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를 많이 낳는 건 좋은데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손이 번창하려면 배산 임수 지형이어야 자손이 번창하는 거죠. 그게 풍수지리인 거죠. 여기가 명당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살았는데 에이 요즘에 그런 거 뭐 농사 따위 안 짓잖아. 이게 이제 도시화 되니까 점점 팽창을 하는 거죠. 도시가.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서 분명히 시작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확대해 볼까요? 보세요. 길이 찌글찌글해요. 길이 찌글찌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는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는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해야죠? 이제 동쪽은 빈 땅이 없으니까 집값이 이쪽으로 밀려나가기도 하는데 여기 재개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 이런 찌글찌글한 한가운데 땅이 보이잖아요. 이건 100%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땅을 까는 겁니다. 이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집이 많은데 이게 그죠? 예.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한옥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중심이 여기였다가 이쪽으로 옆으로 사방으로 퍼지던데 여기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퍼지고 말았고 결국에는 뭐냐 도시의 확장은 길게 보면은 여기가 중심이었는데 이쪽이 중심이었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북서쪽으로 계속 도시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서쪽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북서쪽으로 도시가 보면 계속 북서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네요. 대전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전도. 제가 중구에 살았거든요. 오 중구. 네, 중천동. 유동천을 건너야지 이제. 그렇죠. 서구로. 네, 그래서 이제 서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성구로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점점 그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뻗어나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동구에 시작했겠죠 처음에. 우리나라의 그 광역시 옛날 치카시라고 했지. 광역시는 방위를 구명으로 썼거든. 중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구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구는 동쪽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도시들이 동쪽이 항상 또 동고서저야 도시도. 동쪽에서 시작해갖고 서쪽에서 북쪽으로 확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서쪽의 도시들은. 대전도 그렇고. 네. 광주도 그래요. 광주 그 북구하고 광산구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동쪽에. 그렇죠. 예. 대전도. 무등산 밑에. 동구, 에코폴에. 근데 조합원 옛날에. 그런 거죠. 재개발 재건축은 동쪽에서부터 시작. 신도시는 서쪽.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 어때요? 땅이 노랗잖아요. 네. 땅을 노랗게 깔 이유가 뭐가 있어? 없잖아요. 그 여기는 이제 신도시라는 거지. 도심 한가운데 노란 땅은 뭐야? 재개발. 그렇지. 재개발 재건축. 여기는 도심 외곽에 노란 땅들은 신도시. 그래서 여기도 있죠? 에코지구, 만성지구, 혁신도시 이런 데가 다 이쪽에 있는 거죠. 계속 이쪽으로 뻗어나가는데 한가운데 여기 이제 옛날에는 엄청 외곽이었겠지만 파란색은 뭐다? 공장이잖아, 공장. 공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못 나갈 거 아니에요. 피해서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엄청 멀었겠지. 이쁘면 또 천이 있고 맞아요. 요 사이에서 되게 멀리 했는데 공장을 연기나니까 옛날에는 멀리 했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먹어버리는 거죠. 얘가. 저희 큰 집도 인우동이었거든요. 인우동. 네. 옛날 동네네. 네, 인우동. 인우동에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구릉지, 네, 거기였고 다 주변이 논밭이었어요. 거기서 막 제가 뛰어놀고 그랬거든요. 개구리도 잡고. 네, 막 그 길가에 돌아다니는 개도 많아가지고 막 개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데가 다 이제 그 주택가로 싹 다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큰아버지는 인우동에 같이 있다가 이제 서신동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서신동, 에코시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 다 이제 서북쪽으로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그렇지. 서신동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해볼까요? 네. 서신동. 네. 또 그렇다니 서신동이 어디냐면 여기 전주시 이름 바로 위에야. 한복판. 그렇지. 한복판이죠. 네. 서신동이 지금 한가운데잖아요. 센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름을 보면 서신동 이름이 서부 신시가지 동이에요. 왜 한가운데인데 왜 서부 신시가지야? 요걸로 유추하건데 90년대 초반에 지었거든. 다 맞지? 내가. 맞습니다. 그렇죠. 90년대 초반에 지었거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유추해 보건데 서부 신시가지니까 원래 원도심은 이쪽이었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쪽이 원도심이니까 거기 있잖아. 그 서쪽에 그 신시가지 그 서신동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 구도심은 이쪽 오른쪽 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서신동 이 이름 하나만으로. 전주시 이름이 여기 있는 걸 봐서 시청이나 이런 거에다 관공서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겠죠. 그래서 관공서도 이전하고 그 시의원이나 시장님들은 땅 좀 사놓고 관공서 걸로 이전하고 개발해서 땅값 올라서 또 팔아먹고 또 옆으로 가고 에코신도시로 가서 땅 사놓으면 또 해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유지도 어따 이러고 다니는 거지.
다 그런 거야. 뭐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지요. 그렇죠.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죠. 설. 설이 있다. 전주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잠깐 적폐로 돌아가서 에코시티하고 혁신도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살려면 그런 데를 사야지. 네. 갭 붙기만 기다리는 거죠. 어. 원래 이제 특징이 또 서쪽 도시들은 갭이 붙어 있어 항상. 갭이 붙어 있어. 그리고 신도시가 계속 생겨. 무슨 소리냐면 땅이 넓으니까 그냥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이제 할머니들이 어때요? 시장 회의 끝나고 나오면 머리끄댕이 잡아요 바로 이렇게. 야 이놈아 내 집을 왜 뺏어가냐? 어디 가라고 그러냐? 말해서 복잡하잖아. 근데 이제 신도시 한번 개발 한번 해봐요. 신도시. 그럼 맨 땅을 싸게 사가지고 건설자들한테 비싸게 팔아먹고 건설자들이 예쁘게 도시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공사해야 돼. 노가다판 벌어지니까 지역 경제도 살고 하다못해 한밥집이라도 생길 거야. 한밥집이라도 밥도 팔아먹고 막 와서 담배도 사고 술도 사 먹을 거 아니야.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좋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머리만 아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신도시를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주가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택 보급률은 됐어. 주택 보급률 필요 없어. 아파트 보급률이 중요해. 아파트 보급률이 65%예요. 전체 주택 중에 65%가 아파트라는 거죠. 서울은 몇 프로? 41%.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서쪽 도시는 택지지구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보급률이 높다. 신도시 만들어갖고 주택을 짓지 않잖아. 다 아파트 짓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게 다 지리 때문이다. 그럼 결국 센스를 여기서 얻을 수 있지. 우리는 어떤 센스를 얻을 수 있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네. 서쪽 도시는 택지지구 개발이 많고 신도시 개발이 많으니까 분양권을 집중적으로 보고 동쪽 도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으니까 입주권을 많이 봐야 된다. 신중히 봐야 된다. 핵심적인.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잡히네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집값이 자 재개발 재건축은 돈이 많이 들어요. 맞죠? 돈이 많이 들어. 원가가 세요. 네. 왜냐하면 사업비라는 게 추가로 건축비에다 사업비라는 게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가격을 받쳐주지 않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원가가 안 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건축비가 300, 400 이러다 800 올랐잖아요. 더블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해갖고는 웬만큼 가격이 높지 않은 동네는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서쪽 도시에서는 그 재개발 재건축도 많지만 도시 확장이 쉽잖아요. 택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집값 좀 오르면 공급되고 집값 좀 오르면 공급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낮다는 거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구조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광역시 제외하고 광역시 외의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 않고 돈이 안 되면 싸움이 나요. 했는데 2배, 3배 된다 그러면 서로 하죠. 안 싸워요. 그죠? 네,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 돈이 막 대가 말까 이래요. 뭐 맨날 싸워야지. 네가 그랬네, 내가 그랬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네 탓인데. 분담금이 맞네, 적네. 맞네, 적네. 할매를 죽으라는 거냐? 대출을 어떻게 받는 거냐? 호화마마보다 무서운 게 대출인데. 나는 그래. 절대 대출을 못 받는다.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못 뺏긴다. 눈에 흙 넣고 막. 그렇죠. 그러고 지나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포인트가. 서쪽은 분양권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동쪽은 입주권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투자를 할 때도 동쪽은 원래 좋던 동네가 계속 좋아요. 그쵸? 거기를 다시 재생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서쪽은요, 좋던 서신동이 제일 좋았잖아. 맞아요. 그쵸? 서부 싱싱하지. 지금은 가면 썩었어요. 30년 넘어가고. 근데 에코시티나 뭐 이런데 만성지구에 가보면 좋아. 번지를 합니다. 좋아. 그래서 대장이 옮겨 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서쪽에서는 항상 신축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신축이나 대장 동네를 노려야지 치고 빠지기가 좋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동쪽은 좋은 데가 계속 좋고 재생을 하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문수로 있잖아요. 그냥 계속 변함없이 그냥 계속. 옥동! 옥같죠, 옥동. 그래, 크기가 계속 좋으니까 크기를 계속 보고 있으면 되고. 이쪽은 분양가 나오면 신축으로 갔다가 중간에 팔고 나오거나 등기치면서 이제 뭐 원금 회수하고 2년 지나서 팔고 나오던가. 이게 제일 좋은 전략이고. 어렵네, 대전 투자하는 거. 이게 내가 서쪽이 난이도가 있다니까. 난 동쪽을 그래서 좋아하는 게 동쪽은 심플해. 간단해, 그냥. 간단해. 그리고 살 거면 대장을 사야 돼. 청주 같은 데 치유엘 1차 대장을 사야 돼. 대장이나 신축 무조건. 그런 거 사야지 그나마 좀 가격 방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장인데 좀 연식이 됐어도 대장을 사야 됩니까? 그쵸? 어허. 근데 이제 그 청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청주는 주상복합이 가격이 비싸. 그렇죠. 특이하게. 울산은 주상복합이 다 망했어. 희한하게. 주상복합이 인기가 있어.
왜요? 왜 그렇죠?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신영이라는 그 시행사가 지웰시티를 너무 잘 그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지웰 믿고 사는 부자들만 살아. 지웰 뭐 이런. 그렇지. 그런 걸 너무 잘. 그 북대동에다 쫙 이렇게 쫙 뽑아 올려갖고. 그래서 청주는 대장이 잘 안 바뀔 것 같아. 왠지 잘 안 바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데를 사거나 아니면 신축 분양권이나 신축 주변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시리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적폐 얘기를 섞어주니까 역시 재밌네요. 아, 적폐를 섞어줘야 돼. 서쪽은 분양권, 동쪽은 재개발. 아, 그렇지. 여기 다 인우동이잖아, 여기. 인우동이 꽤 넓습니다. 꽤 넓고. 그러니까 여기 주택 많은 거, 요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 주택 많은 거, 이런 거. 네. 요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들 이제 보면 이게 또 소형들이 많아. 큰 것들은 없고. 그래서 여기 또 갭이 또 붙어 있네.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전주의 평화동 또 갔다가, 인우동 갔다가, 다 이제 막 01억, 01이라고 얼마나 사댔노. 그래갖고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천지가 다 공시 가격 1억에다가 갭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인테리어 잘하면 풀비 된다면서 막 이러는데 뭘 인테리어 비용은 빼야지, 씨. 어쨌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죠? 밑에서 뭐 주변부터 훑어가지고 막 이렇게 얼마나 해댔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학군이 좋은 데는 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학군이 좋은 데는 화장실이 2개 해야 돼. 보통 이제 그 남녀 이렇게 화장실 2개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중고등학생 있는 애들은 이제 아빠가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은 화장실 못 들어가요. 막 이러면서. 그치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아 공감합니다. 아 공감. 여기 화장실이 2개여야 돼. 그래서 2개인 데가 인기가 있어. 예, 그건 이제 단적인 예지만 어쨌든 예, 화장실이 2개인 데가 인기가 있다. 그래서 캡 투자를 할 때도 화장실이 2개인 데를 봐야 돼. 작으면서 화장실 2개인 데. 아, 참, 그 얘기도 있습니다. 청주 지웰 얘기하면 사실 네, 그 네. 하이닉스 공장 앞이라서 뭐 네, 네. 먼지가 날린다 어쩐다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게 날리고 사료공장에 있어서 똥냄새도 나고 막 그런 이야기 많아요. 사료공장에 있었거든요. 똥냄새도 나고. 똥냄새 나니까 사료공장에 뒤집어 썼지. 어쨌든. 근데 뭐 거기서 뭐 잘 살잖아. 쓰레빠 친구 나가면 현대백화점 있고. 그 모든 걸 몰빵해 놨잖아요. 솔밭초 거기를 보내려고 또. 대전은 한밭초, 청주는 솔밭초. 그걸 보내려고 지금 그렇게 막 싸매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밭초, 탐방정. 예. 그리고 이제 먼지 좀 실제로 안 날리는데 날리더라도 그냥 안 날리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사는 거죠. 거기 지웰몰 가보세요. 엄마들이 애들 유치원에 어린이집에서 나올 때 기다리는 거 보면은 다 막 블링블링 합니다. 저 가봤는데 진짜 좀 사람들의 관상을 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옷차림하고. 때깔이라 그러지. 좋아. 내가 좋아하는 게 때깔이거든. 사람들 때깔을 봐. 와, 때깔이, 와.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다들 복장이. 과연 여기가 지방인가? 응.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도 반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지방 가서 반한 동네가 몇 개 있는데, 청주, 지회, 거기 복대동. 인정. 신불당. 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신불당. 식이지. 살고 싶어요, 거기.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 카페 거리하고. 막. 주차장에 불만 안 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신불당 너무 좋아. 너무 좋던데요? 신불당.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그 뭔가 임장을 다니거나 투자를 하고 싶어서 지방에 가고 싶다. 그러면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는데 청주 북대동, 천안의 신불당. 꼭 가보십시오.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는 수도권이지만 지방이 되어 있잖아. 인천 송도. 이럴 때는 송도도 인정. 송도는 정말 네, 다른 도시. 내가 유일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도시예요. 맞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 와이프한테 이사 올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출근만 되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너무 멋져요. 그게 문제야. 출근만 되면. 송도. GTX가 뚫리면 진짜. 사무실을 이전하면 돼. 서쪽으로 이전하시면 돼요. GTX가 뚫리면 그 동네가 한 20년 됐겠지 이제. 그걸 생각해야지. GTX가 뚫리면 송도가 한 20년 차 넘어가지고 거기 그 풍리마연 이런 건 30년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때 또 그런 리모델링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생각해봐야 되겠네. 그래. 진짜 말씀하신 동네들 진짜 다 좋아요. 저도. 그러니까. 참 살고 싶다. 꼭 가봐야 됩니다. 멋지다 정말. 네. 경상도 쪽은 이렇게 넓은 땅이 좀 없기 때문에 막 되게 정비되고 깔끔한 이런 느낌이 없어. 저 해운대. 아니 해운대도 보면은 거기만 막 확 솟아있지. 송도처럼 촥 이런 맛이 없잖아요. 마린시티. 그러니까 마린시티 있는데 그 지역이 마린시티를 벗어나면은 어때요? 조금 좌우 중동 좀 거시기 하죠. 거시기는 바로 산이고 반월동이야 뭐 이렇게 있잖아. 그 해운대 안에서도 산동네. 네. 근데 이제 그 서쪽 도시에 가면 쫙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게 좀 커야 되는군요. 이게 쫙. 그렇지. 아니 물론 해운대 보면 마린시티나 센터면에 보면 너무 좋지. 그것만 딱 좋지. 네. 그 뒷면 딱 가면은 그냥
센텀 좋아합니다. 센텀. 완전 좋아. 저기 좋죠. 그 다음에 사진 막 계속 찍어 애들이. 임장 같이 가잖아. 그러면 계속 찍어. 와, 부산 디스니지 부산 그러면 와 계속 찍어 계속. 요트 봐라 요트 막 계속 찍어. 그래 그게 대도시가 그런다 치고 정말 깜짝 이제 기대 안 했는데 좀 부산은 좀 기대하고 가잖아요. 강한대교 다이아몬드 브릿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다이아몬드 브릿지. 주탑이 2개야. 주탑이 하나가 보이면 플러스 1억. 2개가 보이면 플러스 2억. 아, 그렇습니까? 몰랐어? 아,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다이아몬드 브릿지라고 그러잖아. 주탑 하나에 다이아몬드 하나야.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하나 보이면 1억, 2개 보이면 2억.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람들 표현 참. 다이아몬드 브릿지. 그렇죠.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다리 이름이 진짜 다이를 영문명이 다이아몬드 브릿지예요. 진짜 야간에 멋있더라고요, 정말. 진짜 이름이 다이아몬드 브릿지라고. 영문 이름이.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기대를 하고 가잖아. 미리 알고 가는데 기대 안 하고 가는데 깜짝 놀라는 데가 신불당, 그 다음에 복대동, 그다음에 송도. 인정. 송도는 치타워라는 데가 있거든. 치타워 공짜로 올라갈 수 있어 전망대에. 거기 한번 올라가서 한번 쫙 보시면 사진 계속 찍는다 또. 진짜 멋지더라고요. 예. 인구수 대비 청주와 전주는 가격이 많이 저렴한데 이 가격 계속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진주랑 전주랑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네. 가격은 비슷한데 인구는 진주가 전주의 반이라는 얘기지. 이제 그게 약간 지리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그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잖아. 생산자 안에 건설사들이 집을 지어서 생산을 계속 해내면 집값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짓기만 하면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박을 싸매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가 수준에 항상 근접해 있는 곳들이 많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줘야 공급이 많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서 원가보다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땅이 넓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때려짓는 거지. 확 일시에. 그럼 그게 3년 뒤에 전부 다 입주 물량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또 큰 폭으로 조정을 하면 받고. 그게 나는 게 아니었나 봐. 그지? 이런. 그래서 사이클이 짧아. 많이도 안 오르지만 사이클이 짧아. 근데 이제 찌들어는 곳도 있잖아요. 그 경상도 쪽에 막 팩팩한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재건축 한번 하려고 해봐요. 죽이네, 살리네, 지구 지정이 되네, 안 되네, 안전진단 통과가 되네,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집값이 비싸도 공급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동쪽은 상당히 높은 거죠.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집은 사고 싶은데 그 서쪽의 도시처럼 깔끔하고 대단지에다가 이런 맛이 하나도 없어. 돈은 많은데. 그래서 작은 단지라도 그나마 좀 학군 괜찮은 데다가 그냥 돈을 몰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비싼 거지.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없으니까 힘들고. 왜? 택지지구가 없고 땅이 없으니까 있던 집을 부셔야지 공급이 되니까 신축이.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의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높이 올라가는 거고 서쪽은 한 번에 쫙 택지지구 한 번 딱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쪽이 아파트 보급률이 높다. 많이 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 그 호남 지역을 배경으로 한 건설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영. 부영. 계룡. 호반. 그치. 한국건설. 아델리오. 되게 많습니다. 왜? 제가 보기엔 그는 모아미리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칸타벨. 청주 칸타벨. 그래요? 청주 칸타벨.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지속적으로 집을 계속 지을 수 있는 땅이 확보가 되니까 계속 주택 사업을 하면서 계속 매매를 유지하는데 이 경상도 쪽은 이게 이렇잖아요. 대구 우방 확 망했죠. 많이 SM에 갔다가 말도 많잖아. 이쪽은 이게 좋을 때는 확 하는데 안 좋을 때는 또 되게 안 좋잖아요. 아래위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에 출신으로 하고 큰 건설사들이 몇 개 없더라고. 보니까 서쪽은 많고 그게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해서 그런 게 아닌가. 계속 먹거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다 지리 때문인 것 같다. 기반이 서쪽인 동네가 그렇다.